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역사를 만들고 있는 리빙 레전드. 독일에서 시작되어 잉글랜드 무대마저 휘젓고 있는 손세이셔널. 국가대표 소속팀 모두 대체 불가능한 전력으로 자리 잡으며 이젠 해리 케인과 함께 EPL 역대 최고의 공격 듀오로 찬사를 받고 있는 슈퍼손 손흥민입니다. 1992년 7월 8일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손흥민은 6살 때부터 프로 출신 선수였던 아버지 손흥정의 가르침을 받았고, 아버지는 손흥민에게 승패의 집착과 부담을 버리게 만들고 축구 자체를 즐기게 가르쳤다. 틀에 박힌 전술 훈련보다 개인 기술 향상에 집중했다. 오프 더 볼이라는 개념보다 양발을 모두 잘 쓰는 기술을 아버지에게 훈련받은 것이다. 어린 시절의 손흥민은 사실상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때론 때리기도 꾸짖기도 한 아버지였지만 아들의 축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감내했기 때문에 손흥민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존경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유망주로 급성장하며 동북고 1학년 시절인 2008년 축구협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학생으로 발탁되어 김민혁, 김종필 선수와 함께 독일 함부르크로 유학을 가게 된다. 그중 유일하게 손흥민만 함부르크에 남아 계약을 체결한다. 이때 유스에서 2008-09 시즌 15경기 9골, 2009-10 시즌 후반기에만 11경기 6골을 넣으며 시즌 도중 함부르크 B팀으로 승격한다. 입단 초기 손흥민은 심한 향수병에 시달렸다. 김치와 가족을 그리워했고 언어 장벽과 인종차별도 그를 힘들게 했다. 결국 아버지가 손흥민을 위해서 독일 이주를 결정했다. 다음 시즌이었던 2010 이번 시즌 18살이었던 손흥민은 반 니스텔루이를 만나게 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반 니스텔루이는 손흥민을 보며 자신의 어렸을 적 모습을 마치 보는 것 같다며 지도와 조언을 해주었다. 그가 말하길, 나는 현재의 손흥민이 받고 있는 도움을 받지 못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도움을 손흥민에게 전해주고 싶다 라는 발언을 했다. 손흥민을 후계자로 삼는 듯한 말도 이후 몇 번 더 했다. 리그 데뷔전인 FC 코엘른전에 선발로 나와 데뷔골까지 넣어 구단 역대 최연소 골을 기록했고, 구단에서는 난리가 났고 함부르크 구단은 우리도 메시가 생겼다며 홈페이지에 극찬의 메시지를 올렸다. 그리고 바로 함부르크는 재계약 계약서를 들이밀어 2010년 11월 4일 손흥민과 재계약에 성공한다. 손흥민 본인도 이런 재계약에 흥이 났는지 2주일 뒤 조광래 국가대표 감독이 지켜보는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렸다. 전반기 최고의 데뷔와 최고의 활약 덕분에 함부르크 MVP에 뽑히는 쾌거를 이뤄낸다. 2002-2005 시즌 개막전에서 몸살이 나 출전하지 못했지만 다음 경기인 베를린전에서 선발로 나와서 그야말로 새벽 축구 팬들을 뒤흔드는 환상적인 중거리 슛 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팀의 막장화가 가속화되고 부상 이후 폼이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면서 간간히 골을 기록하며 시즌 40경기 5골로 마감한다. 2012-13 시즌에서 드디어 진가를 드러낸 손흥민은 3라운드 만에 시즌 첫 골을 넣었고 디펜딩 챔피언 도르트문트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기여했다.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36경기 무패를 끊는 충격적인 경기였고 많은 주목을 받게 된다. 이때 리버풀이 손흥민에게 관심을 드러내지만 손흥민은 잔류의 의지를 표했다. 사실 이때 손흥민은 리버풀의 초청을 받아 리버풀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때 리버풀은 손흥민에게 3가지 매력을 느낀다. 골을 스스로 넣는 능력 테크닉, 그리고 마지막은 양발잡이라는 것이었다. 지속적으로 리버풀은 손흥민을 원했고 이적설에 토트넘과 아스날이 참전하면서 함부르크 구단 측은 180억 이상이라며 거절을 한다. 이후에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8호 골과 9호 골을 기록했다. 도르트문트와의 홈 경기와 원정 경기 모두 승리로 장식하면서 본격적인 노란색 유니폼에 강한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2013년 손흥민은 본인 커리어 처음으로 2자릿수 골을 넘어 12골을 기록한다. 이때 손흥민의 나이는 불과 만 20살. 시즌을 마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적설이 흘러나왔고 토트넘이냐 도르트문트냐 여러 구단이 물망에 올랐지만 결국 가장 적극적인 모션을 취한 바이엘 레버쿠젠과 6월 13일 5년 계약을 체결한다. 아직은 분데스리가에서 더 성장할 필요성을 느껴 127억에 당시 레버쿠젠 역대 최고 이적료로 이적 전 슈를레의 번호였던 1번을 부여받는다. 연봉도 함부르크 시절 15억에서 38억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11월 9일 전 소속팀 함부르크전에서 프로 첫 해트트릭을 기록, 평점은 더할 나위 없는 10점 만점. 독일 언론에서 최고 평점인 1점을 받는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다. 이에 국내 팬들은 박지성에 이어 국가대표팀을 이끌어줄 에이스로 손흥민을 주목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손흥민 본인도 함부르크 시절에 비해서 더욱 발전했다. 90분당 공격 포인트가 0.42개에서 0.5개로 오른 것이다. 이후 경기인 뉘른베르크전 멀티골, 도르트문트전 결승골로 3경기 연속 MOM에 선정, 도르트문트 천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했고 3경기에서 결승골만 3골이라는 점은 손흥민에게 꿀벌 군단을 잡는 양봉업자라는 별칭을 달아주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차범근 또한 손흥민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했다. 기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마지막 브레멘전에서 천금 같은 헤더 결승골로 팀을 4위에 올려놓는다. 캠스 티켓을 가져왔음은 물론 본인으로서는 2년 연속 리그 2자릿수 골이었다. 시즌이 끝나고 꿈 같았던 월드컵에 처음 막내로 참가했지만 한국은 1무 2패에 그치며 조기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다. 하지만 손흥민이 골을 기록하면서 한국 축구는 희망을 발견했다. 그렇게 손흥민은 자연스럽게 박지성의 찍을뻔을 계승받게 된다. 2015 아시안컵 결승에서 청음 같은 동점골을 장렬시켰지만 아쉽게 한국은 준우승에 그쳤고 손흥민은 땅을 치며 아쉬워했다. 소속팀 레버쿠젠으로 돌아가 시즌 17골로 마무리한 손흥민은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5골을 터뜨리면서 이제 유럽이 주목하는 선수가 되었다. 여전히 기복이 있긴 했지만 더욱 발전되고 예리해진 슈팅은 역시 손흥민은 슛이라는 개념을 심어주기 시작했다. 2015-116 시즌 이적 시장 막바지에 토트넘 하스퍼와 이적설이 터졌다. 무려 400억이 넘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온 것이다. 이 당시 이적을 살펴보면 손흥민은 더 큰 무대를 뛸 수 있는 위상 높은 구단보다 자신이 더 많은 경기를 뛸 수 있는 팀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토트넘과 리버풀, 도르트문트는 모두 유로파 진출팀이었다. 더불어서 레버쿠젠에 더 이상 남을 필요도 없어졌다. 인터뷰에서도 자신에 대한 태도가 식었다. 벨라라비를 더 공격적으로 쓰고 자신의 입지가 좁아졌다. 라고 속내를 밝힌다. 실제로도 레버쿠젠의 전술이 벨라라비 중심으로 돌아갔고 손흥민의 장점을 제대로 쓰지 못한 감독도 손흥민 이적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였다. 유망주였던 율리안 브란트를 장기적으로 키우려는 구단 측의 모습도 손흥민에게 많은 실망을 느끼게 했다. 게다가 친구라던 찰하노글루마저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잘못된 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있다는 식으로 말해 더 이상 관계 회복은 힘들었다. 레버쿠젠을 떠난 비화는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이 훗날 토트넘으로 이적 후 모두 밝히게 된다. 2015년 8월 28일 이적료 4억 8억에 사인하며 아시아 역대 최고 이적료를 갱신했다. 이 기록은 2019년 일본의 나카지마 쇼야가 449억으로 다시 기록을 깼다. 토트넘과 계약 기간은 5년. 이번에도 역시 전 아론 레넌의 치부번을 손흥민에게 부여했다. 그만큼 같은 포지션의 경쟁자인 샤들리가 스탯 세탁만 하는 터라 손흥민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반증이었다. 구단 역대 이적료로 따지면 12위인 솔다도와 라멜라가 제 몫을 못해준 터라 손흥민만은 다를 것이라 여겼다. 원래 한국 선수가 EPL에 진출하기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하는데 손흥민의 이적료가 제한선 130억을 넘어섰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연봉 또한 50억을 넘는 수준. 토트넘 주급 체계가 요즘에도 말이 많지만 당시 이 정도 주급은 팀 내에서는 5위 안에 들어갈 정도였다. 여하튼 손흥민은 유로파에서 멀티골을 넣으며 평점을 9.2점이나 받았지만 이날 경기에서 드러난 단점이 오프 더 볼 움직임이었다. 이것은 이후에 손흥민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된다. 이어진 리그 경기인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에릭센의 패스를 받아 프리미어리그 첫 골을 장식했다. MOM까지 기록했다. 그러나 맨시티전에서 부상을 당했고 이후 폼은 제대로 올라오지 않아 경쟁 상대에게 밀리게 되었고 후반 교체 투입의 횟수가 많아진다. 손흥민이 쉬고 있을 때 토트넘은 리그 상위권을 향해 순항 중이었고 뜬금없이 포텐이 터진 알리가 맹활약하면서 손흥민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져갔다. 국내 팬들은 여자 문제로 인해서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등등 엄청난 안티가 형성된다. 한편 손흥민을 팔고 대체자로 데리고 온 레버쿠젠의 치차리토가 연일 골 폭풍을 일으키자 손흥민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그 와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것이
개막전부터 지적되어 온 오프 더 볼 움직임이었다. 워낙에 폼이 떨어져 있다 보니 경기 막판 86분에 투입하는 등 리그 28경기에서 1100분밖에 뛰지 못했다. 이는 전 시즌 출전 시간과 비교해 반토막이 난 수준이었다. 그런데 시즌 막바지 첼시, 사우샘프턴전에서 손흥민은 이전과 다른 움직임으로 골을 장렬시켰다. 손흥민이 뭔가 변하고 있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26 시즌 8골 6도움을 기록했지만 독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현명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프 더 볼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EPL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게 팬들의 냉정한 평가였다. 볼프스부르크와 이적설이 연이어 터졌지만 현지 팬들은 아직은 남겨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고 한 시즌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볼프스가 378억까지 베팅 액수를 증가시켰지만 포체티노 감독은 끝까지 이를 반대한다. 2016-17 시즌 어려운 여름을 보낸 손흥민, 리우 올림픽 8강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병역 혜택도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다. 경쟁자인 은쿠두와 무사 시소코까지 차례로 영입되어 험난한 시즌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만한 반전 드라마도 없을 것 같다. 리그에서만 무려 14골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작성한다. 물론 강팀에서는 약한 모습이었지만 해리 케인, 델레 알리와 함께 삼각편대를 구성하며 토트넘을 리그 2위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다. 특히나 끊임없이 지적되었던 오브 더 볼 움직임이 발전하면서 토트넘에게 없어선 안 될 공격수가 되었으며 리그 4라운드 첫 선발이었던 스토크전부터 엄청난 활약은 지난 시즌과 크게 대비되었다. 시즌 초부터 심상치 않은 활약을 예고했다. 6라운드 미들스브러전에서는 시즌 두 번째 멀티골을 기록, 한국인 최초 평점 10점 만점을 받는 등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9월 3경기에서 모두 MOM을 차지하며 아시아인 최초 이달의 선수상을 차지한다. 거기에 캠스까지 MOM. 9월은 손흥민에게 정말 뜻깊은 달이기도 한데 베스트 스벤에 꼽힌 것도 샘 차례나 되고 EPL 선수 파워 랭킹도 1위, 정말 싹쓸이한 달이었다. 리그 중반 맨시티전의 골로 박지성과 기성용이 가지고 있던 시즌 8골을 넘어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한국인 선수 중 단일 시즌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되었다. 페이케업의 사나이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 손흥민이 32강에서 또 사고를 쳤다. 톱에서의 약한 모습이 단점으로 지적되었지만 이 경기만큼은 톱에서 뛸 때 동료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숙지했고 기적적인 극장골로 팀의 4대3 기적의 역전승을 이끌었다. MOM은 당연히 손흥민. 이어 열린 밀월전에서 한국인 최초 해트트릭을 작성하며 평점 10점 만점. MOM은 물론이고 세비야, 인터밀란에서 손흥민에게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보내게 만든다. 리그 30라운드가 넘어가면서 해리 케인의 복귀가 가시화되고 손흥민도 폼이 한껏 무르익으며 4월에만 리그에서 4골과 1도움을 기록, 또다시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린다. 이 시즌 이달의 선수상을 2번 받은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했고 역대로 따져도 16명뿐이었다. 2016-17 시즌 초 EPL 파워 랭킹 1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 좋지 않은 기복이 있을 땐 FA컵을 통해서 다시 끌어올리는 등 처진 분위기를 깼고 리그 후반으로 갈수록 손흥민의 기복은 줄고 경기력이 좋아졌다. 커리어 하이 시즌인 만큼 EPL 왼쪽 윙포워드로는 에당 아자르, 알렉시스 산체스와 함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공격수로 성장했고 지난 시즌 부진을 떨쳐내고 토트넘에서 완벽한 주전으로 자리 잡았다. 2016-17 시즌 손흥민이 기록한 골수는 시즌 총 21골,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손흥민은 2017-18 시즌 4월과 5월 진통제 때문에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했지만 53경기에서 18골과 11도움을 기록하면서 공격의 중심으로 다시 우뚝 섰다. 그리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2골을 터뜨리면서 한국의 에이스임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 독일을 무너뜨린 두 번째 골은 한국 축구 부흥기의 신호탄이 되었고 이런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아시안게임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마침내 손흥민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병역 혜택을 금메달 획득으로 받게 되었다. 그동안 국가대표 주포였다면 아시안게임에서는 찬스 메이킹으로 동료들의 골을 도왔다. 병역 문제가 해결되자 손흥민의 주가는 더욱 올라가기 시작했다. 2018-19 시즌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그리고 아시안컵 등 수많은 차출 때문에 우려가 있었지만 손흥민은 EPL 출전 시간 대비 최고의 효율을 보여준다. 팬들이 선정하는 올해의 토트넘 선수, 올해의 골을 비롯해 개인상만 4개를 수상한다. 특히
맨체스터 시티전 멀티골로 클럽 최초의 챔스 4강 신화를 만들어냈고 결승까지 진출한 두 번째 한국인이 되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구독, 공유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